네, 지금 마감 앞둔 상황인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다시 좀 올라가려는 힘은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이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시선 품어봐야 하는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어디 쪽에 시선을 두고 있지? 같이 시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요. 삼성전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이 남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확인하셨다시피 KB금융과 같은 종목도 확인되고 오늘 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쭉 보여지는데 반도체부터 저희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일단 시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82,600원 선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살짝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구간.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과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실적 기대가 완전히 녹아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퀄 승인이 없지만 퀄 떼어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8만 원 아래는 너무 싼 거 아니냐가 어느 정도 시장의 합의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전까지 삼성전자는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지 반영을 다 시켰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의도에서는 또 11만 원 목표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실적에 완전히 대기 모드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실 뭐 걱정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대감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슨 말씀이냐.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엔비디아라든가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실적들 보면 좋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이크론보다 꿀릴 게 없는데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좀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 실적 삼성전자 2분기 지금 전망치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액은 추정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기존에 한 8조 수준에서 8조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물론 환율 효과도 좀 작용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자산 평가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이런 이제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사실 뭐 이제 5월 반도체 수출액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그 반도체가 이제 수출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지만은 사실 오늘 뭐 반도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종목별로 좀 주가는 다릅니다만은 뭐 시장이 굉장히 약세인데, 계속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소형주 중에서 뭐 그런 것들이 어제 강했던 뭐 CXA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제 좀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뭐 삼성전자의 이번 주 말 실적 발표를 오히려 저는 또 하나의,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그 실적 발표를 사이에 두고 주가가 조금 이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의 그 흐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을 좀 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단에서는 뭐 팔 이유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실적 발표야 당연히 부러질 이유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유리한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어제까지만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하반기 컬러가 바뀌는 것인가? 그간 올랐었던 쪽에서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투톱을 보니까요, 이 정도면 되게 견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하반기 컬러가 바뀐다라고 해도 반도체는 천상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서 계속 유지일까요? 전략이? 네, 일단 뭐 색깔이 바뀔 거라고 그냥 기대한 거죠. 네, 어제 좀 바이오들이 일부 좀 많이 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좀 빠지고,
근데 어제 또 전력기기 쪽 많이 빠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급반등하죠.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는 쪽은 쉽게 죽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화장품 쪽도 좀 과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일부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지만 조정 후에 결국엔 다시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금 꺾였구나 하고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6월 판매치 보니까 조금 꺾였네 하고 지금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되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그나마 앞으로 향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뭐 어디가 쏠린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 바뀔 거야 뭐 하루 이틀 움직이는 걸로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지금 뭐 시장을 누를 때 삼성전자를 팔고 뭐 시장을 지키려고 할 때 삼성전자를 사고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뭐 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그날 뭐 일시적으로 빠지든 뭐 하든 그건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빼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걸 팔아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뭐 금융주를 또 올리면서 나머지를 좀 지켜주고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좀 과하게 올랐던 뭐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던 자동차를 좀 매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하루의 하락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지금 뭐 금투세부터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아직도 한 6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결국 국채 금리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쭉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조용할 때 반도체는 계속 기회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팀장님, SK 하이닉스가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실적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한 시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상단을 지켜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투톱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뭐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를 두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물론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결국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선택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물론 맞아요.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 가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이 다음에 얘기인 거고, 예.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오히려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항상 또 이제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뭔가 이제 지수의 어떤 지수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그냥 삼성전자 역할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다시 그 어떤 그 선수 교체가 좀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뭐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는 부분도 그렇고 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 중요한 포인트들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거 뭐 삼성전자가 더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를 접근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싸 보인다, 덜 올랐다 이런 쪽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의 접근이 가능하고. 결국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그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추세 볼 때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가격 메리트 그리고 하반기 선수 교체 그 시세폭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형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 한번 저희도 실어보면서 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삼성전자 응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막 돕니다.
이건희 대표님, CXL 어제 돈이 들어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오르니까. 근데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진짜 넘버스 찍히는 쪽에 붙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여전히 HBM에 붙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CXL이 시세 차익 노리려면 이쪽에 또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요즘 시장이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여기도 늦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복잡해집니다. CXL은 예전에 이제 DDR5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DDR4, DDR5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DDR5를 먼저 개발을 했는데 미국의 인텔이 CPU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한동안 만들어 놓고도 납품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발을 해놓고도 근데 이게 CXL 2.0 버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인텔의 CPU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 이게 27년도에 나올지 8년도에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뭐 이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3월 그 이제 네오셈이나 엑시콘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3월까지 2, 3월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그 분기점이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그 개발자 회의였습니다. 거기서 NV링크를 선보이면서 CXL 필요 없구나.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NV링크가 워낙 작동을 잘하니까 효율적이어서 굳이 뭐 이걸 쓰겠어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거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끼리 모여서 CXL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데 반도체는 표준을 정하거든요. HBM도 마찬가지고 회사들끼리 모여서 표준 정할 때 그 의장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직도 엔비디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도 이 기술을 언젠가는 쓰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술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단순히 HBM과 비교하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CPU와 GPU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들 간의 상호 그 흐름을 좋게 해줘서 한마디로 저장 능력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거든요, 캐파를. 그러면 이 방식을 2.0 버전을 만들다고 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걸 의지한 거고 거기에 기존에 납품했던 회사들 뭐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네오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더 뜰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또 빠지겠죠. 근데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장비라든지 HBM 관련된 검사 장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다른 걸로 돈을 벌면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회사들 찾으시면 저는 그 탑픽을 해서 네오셈은 그래도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전고점까지의 트라이는 충분히 한번 나올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XL 자체가 돈벌이가 되려면 27, 8년, 네. 8년, 뭐 빨라 27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의 전고점이 17,150원, 지금 14,370원 정도에서 어제 갭 띄운 부분은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흐름 계속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수급이 붙으면 CXL이 움직이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본업 철저히 잘하고 있는 쪽에서 흐름은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어제 정말 속썩였던, 근데 오늘 어라 아니었네 하게 했던 어디라고 보십니까? 바로 5위에 올라와 있네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상승폭이 정말 무섭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정에 담으셨던 분들은 위너였던 오늘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전력 기기단 오늘 흐름 좋습니다. 전력 설비주 내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가장 대장주이자 대표주가 이렇게나 크게 오릅니다.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낙폭이 있었던 효성중공업도 따라가고 있죠. 전선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렸었던 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힘. 아까 전에도 얘기 나눠봤지만 팀장님 결국에는 실적이고 이 스토리 훼손이 없고 강화되면 강화됐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이쪽에서 정신을 고추 세워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략 변경이 없네요. 조정 시 매수가 맞는 거네요.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뭐 전력기기 중에서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형주를 좀 모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소형주보다 오히려 대형주가 더 시세를 끈다는 부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지금 완전히 확보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매출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와 이익이라는 측면이 이제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익 확대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는 뭐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세 매매, 추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서 이제 이건희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지금은 실적이 되는 종목. 결국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단 말이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또 실적 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런 그 실적이 따라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종목도 아닌 대형주가 이렇게 끌고 간다.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힘으로 읽혀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적에 예민한 현재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력기기가 보여줬듯 전력기기와 색채가 가장 비슷한 쪽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VT. 보여지다시피 화장품 쪽 아니면 뭐 음식료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또 증권사에서는 음식료 매수 유지 리포트를 대거 발행하기도 해서 역시나 눌렸을 때가 또 기회가 맞다? 전력기기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될까요? 이건희 대표님. 화장품은 좀 뷰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요? 일단 단순하게 브랜드 위주로 갔던 V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니들샷 이걸로 되게 유명했었죠. 이런 쪽은 유행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팔 만큼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 꺾이는 거고 예전에 마스크팩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쪽은 좀 조정이 과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거는 이제 OEM, ODM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바뀌어도 생산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장점은 브랜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뀌는 거를 품질을 계속 유지해주고 디자인해주고 같이 개발해줄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최근에 가장 견조하죠. 이래서 이쪽에 ODM, OEM 업체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코스메카 코리아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21선 터치하니까 바로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사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화장품 고민해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실리콘투 같이 아예 유통을 하는 회사는 또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도 조정이 조금 더 확인되고 나면 담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뭐 이론상으로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4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한번 뭐 저는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음식료는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결국에는 또 한 번 실적 확인하고 가지 않겠나.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괜찮네. 지금 수출입 데이터만 보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미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삼양식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 그래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확인하고 나면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양같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냉동김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판다고 해서 사조 대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에 올랐다가 김밥이 한꺼번에 몇억 개씩 팔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차별화가 있네요. 예, 여러분 2분기 실적 기다린다고 이전에 우리가 우르르 다 같이 갔었던 것에 대한 색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브랜드 비중은 줄이시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쪽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매출이 완전히 딱 나왔을 때 폭발적인 숫자네. 이때 한 번 더 주가 상승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것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에 KB금융 보이고요.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한화금융지주. 와, 오늘 금융주 거의
관상회하고 있는데 팀장님 국채금리 상승해서 금융주 반응 나왔다라고 볼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밸류업 이슈는 늘 쭉 지속이 되어 왔었던 영역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고민되게 합니다. 이게 시장이 또 오르면 이렇게까지 집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결국 지금 지수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예. 2,80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서서히 좀 그 지수의 상승 국면으로의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뭔가 이런 그 지수를 좀 그 지지해 줄 만한 업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줘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업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다가 결국 이제 이런 그 대규모의 수급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이제 유입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금융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이제 깔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실 뭐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이번 토론의 결과를 두고 뭔가 금융시장에 또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고 뭐 재정 조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금융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추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한 국면을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뭐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은 규제 완화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야말로 또 이제 대선 때마다 과거에 또 그 금융제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우리 증시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 지금 오늘 금융주들의 어떤 상승은 미국 증시 영향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약간 뭐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뭔가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담을 만한 것들이 이제는 되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도체 뭐 계속 담는데 반도체는 예. 담는데 그런 걸 빼놓고서 뭔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포트를 좀 채울 만한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그 밸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포트에 이제 뭘 채우지? 하반기에 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그동안 올랐었던 쪽에서 차익을 하고 그럼 뭘 사지? 라고 했을 때 일단 배당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는 옮겨 붙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 금융주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이 어디냐는 거죠. 근데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쪽이 바이오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그동안 바이오를 끌었던 대표주가 알테오젠이었다면 이제 뭔가 약간 기류가 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 일단 비만이 뭐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끌어주니까 그런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이쪽이 가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다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좋아요. 어떤 전략이 바이오단에서는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 어제 비만 치료제 갑자기 뜬 이유 중에 네. 하나는 바이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특히 제약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트럼프가 되면 안 좋습니다. 예, 그 약간 피해주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근데 그래도 피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누가 더 벌고 있냐 보면 지금 일라일리가 지금 다 벌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랑.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 확대가 굉장히 그 큰 이슈인데 비만 치료제 이제 특허도 거의 만료가 돼서 이제 서로 바이오시밀러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게 피하지방 주사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SC제형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이거를 펩트론 같이 좀 효능을 좀 늘려주는 서방형으로 늘려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주목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또 기술을 바꾸면 특허를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경구용으로 지금 뭐 효과가 그 주사 맞는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요즘에 뭐 그런 광고 많이 하던데
먹으면 자꾸 살 빠지는 거 있다고. 예, 근데 먹어보니까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거. 예.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를 또 경구용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작년부터 이미 참전을 했는데 과연 먹거리가 얼만큼 있느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데 그 둘이 다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을 어제 한번 들어 올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좋습니다. 삼천당제약, 뭐 펩트론 시장에 지나갈수록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일부 지금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다른 형태의 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빠졌는데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반등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오텍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당장에 보이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테마성이 약간 좀 짙다라고 보고 있고요. 펩트론이 언제 계약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좀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되면 더 가겠지만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조금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만 치료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좀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금 들어가시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즐기시다가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기술 이전 모멘텀 갖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쉬어갈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펩트론 미보유자시라면 더더욱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주는 바라보는 전략으로서 챙겨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두 프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